날 이 자리에 왜 세웠는지 제가 잘 모르고 왔어요. LBT의 우리 양 대표님께서 저를 보고 LBT에 저는 전부 젊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LBT에 특히 청장년층보다는 장년층이 좀 많아서 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사장의 취임을 제가 했습니다. 어느새 지금 4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도산이 변했다고 하면 도산 아카데미가 연세 들은 분들로부터 연세 들으신 분들의 젊은 분들이 녹아들어 오는 현상이 생겨서 이제는 저희 도산이 많이 젊어졌다고 하는 것. 제가 원래 도산 이사장을 맡을 때 약속이 두 가지였어요. 도산이 흥사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흥사단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흥사단 사정도 좀 어렵고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 이걸 복구하는 방법이 대책이 쓰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흥사단이라고 하는 데서 보통 도산 아카데미의 회원들이 오시는데 옛날에는 각 대학에서 흥사 단원을 모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불임이 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똑같은 불임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흥사단의 대학생들이 흥사단에 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한 모범이어야 되고 사상적이나 이런 부분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흥사단 단원으로 모집을 했지 흥사단 단원이 되겠다고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흥사단의 불임이 됐어요. 흥사단원이 늘지잖아요. 흥사단원으로 계신 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대로 전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오명 총리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재정 문제는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은 아마 어느 재단보다 단단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 맨 처음에 아카데미에 왔는데 사무국의 지원에 월급을 주질 못했어요.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급여를 걱정할 정도가 되면 단체 없어져야죠. 이거를 이제는 재정이 충분해서 사실 이제 대학 우리가 과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 LB 에기에타 리더십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4기를 졸업하고 5기를 활발하게 모집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됐고요. 저희 흥사단 아침 조차하니 보통 한 3, 40분 정도 모이시던 모임이 지금은 100분이 넘어와서 많게는 150분까지 모이시는 그러한 좋은 강의를 듣는 장소가 됐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 그냥 물 좀 한 컵만 주실래요?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영입이 되셔서 저희 그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져서 특히 고맙고 감사한 것은 많은 대학생들이 소위 그 사회를 잘 인식하고 사회의 흐름을 잘 깨달는 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제 도산 아카데미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제가 추구했고 바람직했던 그 4년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 보고 당시때 우리 그 LBT 회장님께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강의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세 가지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뭐뭐를 안 하기로 했냐면 주례를 안 쓴다. 주례를 보통 쓰는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 에, 대학교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종교의 목사님이나 뭐 이런 그 신부님이나 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주례를 쓰시는데 저는 그런 반열에 들지도 못한 사람인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면서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 것도 그래서 그렇지만 그보다는 제 삶의 역경이 상당히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태어나서 제 나이가 되면 제가 44년생인 건 너무 잘 아시죠? 81살. 그럼 81살이 되는 현재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분들은 전부 고생을 하신 분들이세요. 저처럼 고생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그 중에서 저는 고생을 해도 고약스러운 고생을 했어요. 좀. 제가 보통 뭐 가난하고 배고픈 경우야 많이 겪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는 남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살아생전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한테 그냥 그 두 번이나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에, 죽을 고비를 저절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그 경험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별로. 가난한 것과 그런 위기를 겪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걸 누가 생각도 안 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그 기적적으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16살 먹은 아이가 와서 건져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가 하면 화상을 3분의 1로 몸의 3분의 1을 3도로 되어서 온몸이 다 짜깁기를 하고 사는 사람, 의사가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제껴놨던 그러면서 살아난, 지금은 봐도 누가 봐도 가장 정상적인 제 몸을 가지고 있고 우선 벗어놓고 나면 뭐 여기저기 막 그 이렇게 헝겊을 댄 것처럼 많은 흉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당한다든가 불이 난 속에서 그런 일도 당하지만 하여튼 뭐 전기톱에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가서 어 그런 걸 위기를 그렇게 겪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화라고 보는데 그런 화를 젊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가정을 평온하게 이루어야 할 사람들한테 주례를 쓴다는 것은 제 화가 거기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한 번도 주례를 안 썼습니다.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회사 같이 일하시는 저희 구성원이 4만 6,830분이 되는데 31개 회사에 그 해외 법인 8개, 국내 법인 23개, 거기에 전체 같이 일하고 계신 4만 6,830분이 2조 4,018억인가를 금년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가끔은 저한테 주례를 부탁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그런 일도 있는데 저희 사원이 청첩장을 딱 들고 와서 그래요, 저한테. 책임 사원님, 저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제가 직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이사장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호칭하시지만 제 명함은 다 받으셔서 알 건데 책임 대표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책임 대표 사원이냐면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걸 좀 횡설수설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횡설수설하는 얘기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달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골라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를 다 연결을 하시면 제 얘기가 마치고 나면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전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강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강연을 할 수 있는 소재나 아무런 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들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PDP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저는 오늘 젊은 학생 젊은 분들만 오실 줄 알고 왔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시던 분들이 제 앞에 좌정하고 계셔서 제가 이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하신데 대충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모든 직원들이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청첩장을 가져와서 책임 사원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그러면 근데 꼭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뭔데? 책임 사원님이 주례를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례 안 서는 거 알잖아. 그러면 책임 사원님이 주례 안 서주시면 저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결혼하지 말어. 그리고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주례를 안 섰습니다. 두 번째 안 하는 게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뭘 완성한 것도 없고 지금 저희 회사의 규모를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가 그 PDP로 여기 뭐 준비된 저희 회사 자료를 이게 회사 자료 어디 그 저희 회사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자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에, 그런 회사에 제가 하고 있는 같이 이제 저희 그 뭐야 이게 저희는 이제 부하 직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 쓰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부하 직원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줌마, 아저씨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사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리고 모든 직원의 구성은 다 구성원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구성원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저는 항상 저희 사장이 31분이 계시고 총괄 사장님이 계신데 전 한 번도 저희 사장님이나 상무님이나 전무님이나 부장님을 한 번도 님자를 빼놓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리도 대리님이라고 부르지 김대리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뭘 아직 그만한 규모가 되면 꽤 괜찮은 기업
에, 뭐 조금 더 한 수 더 떠서 자랑하면 단 한 푼의 차용이 없는 회사입니다. 무차입 경영입니다. 무차익 경영으로 2조 3천억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저희 회사가 연수원을 지었는데 연수원을 3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한 300억 빚졌겠네? 그랬더니 우리 총 기획실에 있는 상무님이 옆에 계시다가 삼국빚 하나도 없어요. 저희 회사의 빚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단 한 번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라고 하는 것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주를 가려면 먼저 신발부터 신어야 되잖아요. 어주를 가려는데 아직 집신끈도 매지 않았다. 전 아직 어주를 간대. 어주가 어딥니까? 신의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양에서 신의주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집신을 신어야 가는 건데 아직 난 집신끈도 매지 않았다. 저희 구성원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저희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중구난방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는 2조 3천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2조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정도의 회사로 뭘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 회사가 시작할 때는 내가 한 일 자체가 꿈도 꾸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느추한 얘기도 좀 자꾸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가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잘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아니요. 거꾸로 말하면 사업은 무척 일찍 시작했어요. 14살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중학교 못 가잖아요. 중학교를 못 갔으면 할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어깨에 메어진 건 책가방이 아니고 아이스케이크 통이 메어졌고 메밀묵통이 메어지고 구두통이 메어졌습니다. 여러분 박물장사라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큰 대바구니, 채, 소쿠리, 조리 이런 것들을 하나 가득 짚는 부피는 큰데 무게는 안 나가요. 그거를 14살 먹은 소년이 하면 사람은 안 보이고 집만 보여요. 그걸 가지고 시장으로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이고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저희 회사가 와 있는 지금 여기 청계천 2가에 청계천에 속되 그냥 마구 하는 말로 말하면 똥물이 내려갈 때 저기 아이스케이크 통 비고 구두통 비고 다니던 그런 14살, 15살, 16살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겨우 나와요. 야간 고등학교가 보문동에 있는, 지금은 뭐 옛날에는 게 여기 동대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보문동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용문고등학교라고 하는 야간 고등학교를 참 검정고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검정고시도 안 보고, 옛날엔 야간 고등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가. 주간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간은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되고, 나이가 아무거나도 관계없고, 검정고시도 필요 없고, 입학금만 낼 수 있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간 게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한 학교가 용문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대학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전혀 몰라요. 야간 고등학교에서는 뭘 안 가르칠까요? 예체능을 안 가르쳐요. 음악, 미술, 체육. 그거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콩나물 떼가리도 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어디 가서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유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유행가 할 시간이 없어서 유행가도 모르고요. 잘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동요는 참 잘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동요가 그들의 머리에 있어서 가끔은 제가 도산에도 가끔 그런 글을 올리긴 제가 하는데 시도 아니고 그냥 내 감성과 느낌을 에, 적는 걸로 시처럼 적는 글을 그 감성적인 거 그런 글을 정도가 전부 가만히 그 글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때의 제 모습이 보통 많이 거기 비추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으니까 시작한 게 남의 집 식당에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아니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그걸 시작할 때 뭘 가지고 시작하나요? 여러분들 양동이라고 그러는데 양동이라고 게 뭐가 양동이냐면 바게스가 양동이거든요. 그 양동이 바게스를 플라스틱 바게스 생각하시잖아요. 양은 바게스 생각하시잖아요. 옛날엔 양은 바게스 없었어요. 플라스틱 바게스도 없죠. 석유화학이 들어와서 플라스틱 바게스가 생긴 거고요. 포항조철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을판에다 포항조철 만들면서 거기서 그걸로 우리나라에 금속이 들어와서 그걸로 양동이가 양은 바게스가 생겨진 거고요. 그전에는 함석이라고 아세요? 함석이 뭐냐면 양철판이에요. 함석을 오려가지고 납땜을 붙여서 끈달아 쓴 게 바게스예요. 그거 에다가 걸레 하나 넣고 가루비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염산 하나 가져가서 남의 집 변기 닦아주는 시작을 할 때 제가 1조 회사, 2조 회사 만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 사업을 시작했다면 벌써 이미 14살부터 한 거예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구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외상값을 주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14살부터 장사는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에요. 그럼 그때도 내가 조 단위의 기업을 제가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해야 할 일은 뭐냐?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구성원들의 힘으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오게 2018년도에 저희 회사가 횟수로 보면 창립기념일의 기념 날짜로 보면 저희 회사가 2018년이 50년이 되는 해예요. 사업을 한 지. 그런데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 없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 없어요. 저희 회사 현관에 들어서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다. 그게 제 창립기념일이에요. 남네 집에 양철 바게스에다가 걸레 하나 넣고 가루비누 넣고 염산 하나 넣고 남의 집에 변기를 닦아주러 가는 사람이 친구 불러서 고사 지내고 친구 불러서 개업시켰을까요? 어디 가서 허가증을 받았을까요? 납세번호가 필요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들고 시작을 한 날인데 이 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겨울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춥고 얼고 그러면 변기에 옛날에는 너무 추워서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얼어서 터지거든요. 이건 분명히 1, 2, 3월은 때려주기도 아니고 4월 달도 눈 오잖아요. 제일 좋은 날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5월이 꽃피고 새울고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68년도 그냥 내가 정한 거예요.
야, 그냥 68년도로 가자. 제대하고 나서 했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68년. 그래, 매달? 그냥, 아니, 뭐, 요새 애를 낳아도 왜 날짜에 시간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 날짜에 시저해서 애기 꺼내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 탄신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회사 택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날짜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월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건 꽃 피고 새 울고 뭐 5월달 좋아. 그래서 5월달로 잡았는데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날짜를 잡다 잡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야, 너 5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야? 이제 아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얘기하다가 네가 그래서 그 화요일에 수요일에 무슨 요일에 뭔데 그랬더니 그날이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뭐 이 저기 세종대왕 다 존경하는데 진짜 존경하시는 분들은 스승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이시고 선생님들이세요. 그분들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하늘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날이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래요. 근데 그 이상도 좋은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오케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그날이 무슨 그리고 그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래요. 아니 세종대왕 탄신일이면 제일 좋은 날이죠. 더 할 게 없어서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 5월 15일 창립기념일도 없는 회사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회사 이름조차도 삼구 모두 궁금해하세요. 왜 삼구냐고. 삼구라는 이름조차도 말도 안 되는 회사거든요. 삼구라는 이름을 지은 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아니 그 화장실의 변기를 제가 하도 잘 깨끗하게 하고 냄새도 안 나게 닦으니까 식당 주인이 옛날에는 식당이 조금 하셨어요. 지금처럼 대형 식당이 아니고 조그맣게 식당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하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지금은 뭐 9시만 되면 뭐 오다 뭐 시간이 뭐 정하는 거예요. 뭐 9시까지다 뭐 그러고 뭐 10시 문 닫고 나가라고 뭐 하지 않아도 그냥 문 닫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거 없었거든요. 손님이 있으면 1시까지도 하고 2시까지도 하고 아침에 손님 있으면 9시에도 문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일을 하는데 저녁 때 집을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이 식당 안을 좀 변소 청소하듯이 이것도 잘해주면 이걸 좀 해라고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서 편하게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식당 문 열면 그냥 장사하게끔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저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거지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깡통 들고 거기 와서 변기를 닦는 사람이면 자기 식당은 자기가 빈집에 열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빈집에 열쇠를 주면 식당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 돈 싸놨나요? 그게 아니고요. 쌀, 고기, 무슨 채소, 모든 반찬, 없는 게 없이 다 집에 있어요. 저는 집에 가지고 가면 난 집에 애들 먹이려고 그거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얼마 훔쳐갈 줄 알고 거지한테 주냐고요, 열쇠를. 그 열쇠를 못 주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근데 날 보고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분 말하는 게, 야, 사람 같은 놈이 하나 있으면 되겠고, 둘째, 이게 믿음이 가는 놈이면 되겠고, 셋째, 약속을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 신용, 신뢰.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빈집에 열쇠를 줄 테니 네가 청소를 하라고 맡기고 싶은데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그분들이 야, 네가 그냥 그렇게 거지 새끼처럼 다니지 말고 회사를 하나 이름을 지어가지고 와라. 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서 법인 설립이라는 걸 제가 해요. 1975년도에. 76년도군요. 1976년도에 법인을 제가 설립을 하러 가요, 이제. 그때는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가는데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다 누가 만들죠? 변호사가 만들잖아요. 법무사, 법무실에서. 근데 저는 뭐 그때 아니고 옛날에 대서방이라고 아세요? 어른들만 아세요. 지금들은 다 모르세요.
대서방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법원의 서기가 오랜 동안 일을 하고 나오면 사법서사라는 자격증을 줘요. 그럼 그걸로 옛날에는 전부들 여기 대학 안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한글을 모르고 한문을 전혀 몰라. 고소장을 쓰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소에 가서 대피를 받아주는 분이세요. 그분이 법을 잘 알아. 한문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어주시는 그 업무가 법인을 만들어주는 업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서류를 갖다 드리고 했더니 서류를 한참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다가 날 보고 야, 뭐 정관도 있고 뭐 그 사업 목적도 있고 주주도 정해오고 뭐 다 했는데 야, 법인 이름이 왜 없냐 그러세요. 근데 내가 세 가지를 갖추자는 이름을 하나 짓고 싶은데 이름을 지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지으면 좀 멋있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 영어로 좀 짓든지 요즘처럼 천부 영어잖아요. 좀 멋있는 이게 도저히 그래서 이름을 못 짓겠어요. 이름을 좀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어떤 장명소 가서 돈 있으면 제가 사업 안 하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드렸더니 이분이 한참 있다가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제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한문도 잘 모르고 한글도 잘 모르는데 세 가지를 갖추면 제가 남의 집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갖추면 빈집에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춘 나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싶은데 이걸 영어도 못 찾겠고 한글도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참 내가 대서방 몇십 년 하면서 법인 설립하러 온 놈이 이름 안 지어가지고 온 놈은 처음 봤대. 그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게. 그냥 뭐 무식하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보시더니 저를 보고 대뜸 하시는 말이 그러세요. 야, 너 이름 다 적어줘 왔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성이 뭐야? 그래서, 예, 저 능성푸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능성푸시 말고, 네 구자가 무슨 구자냐고. 그거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제 한문 이름에 자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갖출 구자, 부를 자자, 너그러울 관자 쓴다. 이제 그건 아니까, 제가, 저희 성은 갖출 구자입니다. 그랬더니, 너 아까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면서? 네. 그러면 석삼자에 갖출 구자 써. 39. 좋잖아. 39, 27. 갑오. 참 좋으네, 뭘. 이게 갑오가 무슨 얘기냐면요. 구자라고 하는 부분을 1부터 9까지 다 곱해보세요. 지금 앉으셔서요. 그러면요. 1부터 1구는 9, 2구, 18, 3구, 27 전부 둘의 합의가 다 9예요. 1구는 9, 2구 18, 1과 8, 3구 27, 2와 7, 9, 4구 36, 3과 6이 9, 다 9예요. 9구 81, 8과 1이 9예요. 아니 묘한 숫자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무지무지게 좋은 이름이야. 그래서 이걸 날 보고 3구 17 가보잖아. 그 노름할 때 가보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저희 회사 이름 그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맨 처음에 이걸 3구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이름이. 3구가 뭐예요? 배랑만 갑자기 하늘에서 뚝 3구. 그래서 제가 3구가 뭐예요? 그냥 좋아. 그러면서 날 보고 야 이름 두 자루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다 개발을 붙여. 그래서 저희 회사가 원래 3구 개발이었어요. 그런 회사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 뭘 강의를 하고 잘났다고 떠들고 이렇게 완성했다고 생각. 아직 의주를 하려면 신발도 안 신는 사람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게 안 맞는데 이 강의는 제가 나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 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뭘 지도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님들처럼 아니면 유명하신 뭐 기자나 무슨 뭐 사회적 큰 역할을 하시는 뭐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은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시지만 저 같은 구멍가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해놓은 것도 없이 뭐 완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서서 뭐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서 강의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한 거인데 이게 깨진 일은 제가 이따가 시간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오늘 왜 네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서는지 오늘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후로 지금 2008년부터 강의를 얘기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얘기를 안 한 대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단체들에 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 그 계기는 뭐 다른 계기가 있다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책 쓴다. 그 책서 출판 기념회 한다. 그래 놓고 또 뭐 해야지 정치한다. 조금 뭐 하면 사람들이 와서 꼬셔요. 한번 좀 정치해봐라. 그리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뭐 해라. 나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를 똑바로 해라.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기업한 사람이 딴짓하면 그 기업 망한다. 이게 전 철학입니다. 대신 안 하는 거 대신 제 인생은 정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는 잡혀 들어가면 저 불러다 놓고 취조할 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일기장이 어떻게 꽂혀 있냐면 제 서재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도 도트 프린트 써요. 저는 매일같이 옛날에는 다 수기로 일기를 썼는데 제가 일기를 40년을 쓰고 있습니다. 40년 사업하는 사람 일기 쓰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 누구 만난 거 다 있어야 되고요. 돈 어디다 뭐 준 거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 다 적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기 써요. 40년이 넘도록 하루도 안 걸르고 일기 씁니다. 그 일기를 오늘 쓰면 컴퓨터로 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앉아서 손으로는 안 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컴퓨터로 써놓고 그냥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놨을까요? 아니요.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놓으면 무슨 짓을 하고 싶으냐면 이 짓을 하고 싶어요. 내가 나쁜 짓 했던 걸 나중에 보여주기 싫어서 바꿀 수가 있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건 일기가 아니죠. 일기가 원래 누구는 얘기는 그렇게 하던데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진실을 써놓는 것이 일기장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기는 그날 딱 써서 전화해놓고 그러면 그날 프린트 딱 들어가요. 프린트해서 딱 도트 프린트로 프린트해서 딱 해서 파일로 딱 꽂으니까 1년에 이만한 두께의 책이 한 권이 나와요. 이 책이 40몇 권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보다 깁니다. 제 서재에 쫙 꽂혀 있습니다. 1980 몇 년부터 쫙. 지금 2024년 1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27일, 26일 어저께 일기 오늘 써놨습니다. 한 장 씁니까? 보통 한 장으로 되기도 하고요. 한 장이 더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글씨 크기는 보통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런 책에 있는 글씨와 같은 크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죽으면 제 시신을 원래 저는 이미 기부를 했어요. 시신은 어떤 적당한데 뭐 대가리도 잘라 써보고 팔도 잘라 써보고 뭐 다 잘라 써봐라. 그리고 내 시체를 묘지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전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더니 아버지 그게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도 안 되냐? 그래서 나는 왜 인류가 수조가 죽었는데 수십조가 죽어서 나갔는데 그 묘가 왜 필요해요? 내가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 책도 안 쓴다.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해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내 일기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의 역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예. 애들이 그거를 안 들여다보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 몇 월, 집도 며칠, 이렇게 쫙 파일로 꽂아 있는데, 한번 알죠. 오히려 제가 가끔, 들여다봐요. 뭐, 저희 회사 하나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아침,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해요. 그걸 아침 몇 시부터 하느냐면, 6시 20분부터 회의를 해요. 6시 20분부터 회의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인가 우리 회사의 총괄 사장님께서 저한테 여쭈세요. 언제부터 책임사원님 당신이 입사 전부터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여쭈시길래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고 제가 일기장을 두셨어요. 1994년 4월 27일 첫 번째 회의가 거기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그런 기록이 나와서 뭐 메타가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꼭 거기다 기재를 해놔요. 누구하고 무슨 일로 다퉜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지금도 다 정리가 돼서 뭐 반복해 하거나 무슨 나중에 뭐 서로 따져서 뭘 얘기할 땐 꼭 그거 날짜에 맞춰보면 다 나와서 볼 수 있어서. 근데 그 일기장 뭐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책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저한테 수없이 책을 쓰자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사실은 EBS에서 저를 상대로 해서 뭘 하나 만들어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경영의 하나의 일부의 몰로 3구의 경영에 대해서 EBS에서 만들고 있어서 내가 협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관 뭘 그걸 한다 해서 지금 촬영을 몇 번 해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자기들이 어떤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변치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별로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울림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뭐 또 쓸모가 있으면 쓰는 거고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해드리는 거 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하면서 근데 오늘 여기다 세워주시고 날 보고 무슨 얘기를 들려달라면 이 얘기를 들려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사실 주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께 여기 대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고 또 앞으로 지도자의 입장으로 계시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지 말고 문제 해결사가 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전체 본사 직원이 약 540분 정도가 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4만 6천, 한 300분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4만 6천 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4만 6,800분이니까 4만 6,830분이니까 4만 6천 분이라고 6,300분이라고 하는 분은 다 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본사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일을 하시는 뒷바라지를 해드리시는 분들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연초에 각 저희 회사의 계열사들을 연초도 순방을 쭉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면 보통 제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잖아요. 저희 회사가 청계천에 있지만 저희 사무실이 몇 개가 있느냐면 서울에 10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빌딩을 못 사니까 이제 겨우 조그만 사무실들을 하나씩 좀 쭉 얻어서 조그만 빌딩 한 개씩 얻어서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가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 우리 현장에, 우리 저 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구성원들이 내가 왔다 그러면 다 일어서시잖아요. 이렇게. 야, 책임사원이 옷처럼 여기 왔는데. 아까 책임사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책임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책임을 맡아서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책임을 누가 대표해서 맡아서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원을 대표해서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책임 대표 사원. 그런데 직원들이 절 보고 하면 책임 대표 사원님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책임 사원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장님보다 조금 한 도자가 더 길죠.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걸로 저를 호칭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이 직함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길 가면 보통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벌떡 다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가방을 제가 이렇게 이런 가방을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쪽에 또 제가 무슨 뭐 어디서 선물 받은 거 같은 게 보따리 이렇게 들고 가면 자 제가 들고 갑니다. 우리 그 시그니처에 있는 타워에 있는 그 시큐리티 하고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직원들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안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계신 분도 다 저희 직원이세요. 거기 청소하시는 분도 다 저희 직원이세요. 전구 갈고 뭐 고치고 뭐 이러신 분도 다 저희 직원이세요. 저희 회사가 한 개 층을 다 쓰고 있는데 거기 한 150명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자동차 쓰면 거기에 시큐리티 하는 분들이 보통 회장님이라고 해서 문 열어주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 자동차에 어느 사람도 내 자동차에 문을 열어주거나 문 닫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물건 이거 들고 올라가면 이게 너무 벅차갖고 이게 쩔쩔 매고 가잖아요. 아무도 이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입사원도 안 받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그 누구도 시큐리티도 안 받습니다. 나한테 그거 달라고 그러는 순간 내가 심할수 받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온 거야? 자,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자기하고 바깥에 담배 피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들고 올라가면 보통 받잖아요. 누구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직원이 담배 피러 나와서 잠깐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총무과에 있으면 총무과에 일을 하러 왔지 내 가방 들어주러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시큐리티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안을 책임진 사람이지 그 회사의 책임을 맡은 책임사원에 가방 들어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거기 문 열어주려고 거기 대기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서만 할 수 있어요. 제 비서는 그거 해요. 내가 커피 들고 가다가 커피 좀 들어. 그럼 당연히 그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죠. 내 옷을 한번 제 옷 걸쳐 입는 건 내가 걸쳐 이게 자기가 뒤에서 옷 잡아주고 하죠. 다른 직원 내가 손도 나한테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내가 이번에 뭐 한동훈 장관 뭐 저거는 뭐 깜짝 놀랐는데 날 따라 하시는 건지 내가 한동훈 장관 따라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자동차 내실 때 가방 항상 내시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높은 거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총무과, 기획, 운영 다 자기 할 경리부 자기 할 일 철저하게 놔도 그 일을 내 대신하라고 일을 맡긴 건데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 맡은 소임들이 다 있는 과에 가서 일하세요? 원래는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초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켜? 당신이 요만큼 맡아줘? 당신이 요거 맡아줘? 당신이 이거 맡아줘? 그럼 누구예요? 내가 맡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이 존중받아야 됩니까? 멸시받아야 합니까? 존중받아야죠. 나는 경리만 철저하게 잘하면 되는 건지 사장이 뭐라고 돌아다니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맞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자, 큰 이학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갔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짐을 들고 쩔쩔 매시고 가시는 거, 무거운 짐을 지고 택시를 타려고 가시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 가시는 거를 그거 못 본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나하고 관계가 이해관계 없잖아요.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 와서 업무할 때는 회사에만 집중해야지 왜 사장이, 전무가, 사장이, 부사장이 하는 거 왜 신경 써야 돼요? 우리 회사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남의 의자에 잘 앉잖아요.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해요. 대리예요. 옆에 있는 분이 과장 책상이에요. 의자예요. 근데 내가 가서 뭐 대리하고 얘기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저는 입장 의자가 마침 그 과장이 자리가 비셨어요. 그러면 내가 과장이나 여기 대리님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하고 얘기한다고 치고 대리가 자리가 빈 자리에 거기 제가 앉아서 이분하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냥 빈 거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아본 적 없습니다. 남의 의자에. 앉으면 안 되죠. 바꾸고 말해서 내 방에 손님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방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 마주 볼 수 있는 저기 조그만 의자 하나 있고요. 응접 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실이 넓으면 직원 공간이 좁아야 돼요. 저는 철학이 내 책상보다 누구 책상이 커야 돼요? 직원 책상이 커야 해요. 내가 책상이 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책상이 커야 돼요? 직원들 책상에 늘어놓고 이렇게 산더미 같아요. 나는 책상에 늘어놓을 거 없어요. 근데 왜 책상이 왜 필요해요?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일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 그럼 가서 얘기를 하려면 보통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전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앉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아파트에 앉은 자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앉아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왔어, 나가다. 들어와서 서류 가방을 들고 바깥에 일 보고 들어와서 딱 일을 하려고 하는데 책임사원에 앉아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책임사원 일어나. 나 이게 할 일 많아. 그러나 안 하잖아. 그냥 나도, 아이씨, 나 뭐 어떡하지? 뭐가 손해예요? 자기 업무에 손해보죠. 내 책상 안에 제가 뭘 손을 대는지도 모르잖아.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도 느낌 안 받을까요? 그리고 나는 할 일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가 버티고 앉았는데 내가 버티고 앉았으니까 일 못하면 몇 가지가 손해야? 그 손해 누가 감수해야 돼요? 책임사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손해를 보는 일들이에요. 하면 안 되죠. 저희는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 비서예요. 옆에 다른 비서가 또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비서가 서인의 차장이신데 내가 이쪽에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경희 그 비서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근데 서인의 차장님랑 찾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서 차장 없어? 보통 그러잖아요. 이네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차장님 안 계시냐? 사장님 어디 가셨니? 예, 그 은행에 가셨는데요. 그러면 차장님 들어오시면 나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래. 서 차장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서 차장이 내 비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나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한테 대고 야, 서 차장 어디 갔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는 전달 안 하겠죠. 사장님 찾으시오 그러겠지만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사장이 자기 부하를 꼭 종부리듯 하네.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자긍심 생길까요? 자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단 한 건도 그거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일하는 건 짐을 나르고 의자를 옮겨놓고 청소하고 경비하고 무슨 뭐 가대기하고 생산하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하시는 일꾼이 따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능률적 생산을 할 것인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누가 고민할까요? 만드는 분이 할까요? 사무실에서 그걸 공부하고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문제가, 야, 디자인이 이거 잘못돼서 이 디자인 바꿔야 돼. 그 고민을 해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품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태수 회장이가 누가 그러셨잖아요. 재판받다가 그 자기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아, 근데 종놈이, 머슴놈이 뭘 알아? 회사가 잘 됐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하 직원은 자기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부하 직원은 아닙니다. 부하 직원이 어디 있어요? 저 어디, 누가 부하예요? 제 회사는 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써요. 왜 부하가 돼요? 누가 부하가 됐어요? 똑같은 동급. 나는 내 일을 여기다가 위탁한 거예요, 일부를. 나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4만 7천 분이 다 할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겨? 한 분 한 분한테 그만큼의 일을 맡겨서 그만큼의 쉐어를 해서 거기서만큼의 임금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내가 딱 나타나면 자, 거기서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누가 줄까요? 제가 줄까요? 제가 아파트 팔아다가 이 사람들은 월급 줬나요? 내가 자갈론, 없는 자갈론 팔아다 월급 준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현장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 그 일을 한 분들이 손끝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나온 이익이 열리 올라와서 그 이익으로 월급을 받고 그 남는 걸로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나는 사장은 누구한테 내가 월급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나는 그 돈을 남는 걸 누굴 줘요? 주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의 구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CEO가 뭐라고 하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문 닫으면 말이야. 너희들 다 갈 데가 어딨어.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회사 문 닫으면요. 다른 데 취직하면 돼요. 사장은 공장 망하면요. 저 목숨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다 투자 안 했으면 너희들 어떻게 먹고 살아? 투자했는데 망하면 지가 망하는 거지. 일하시는 분들이 망해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망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데 5분 남았대요.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을 하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동료가 되든 서로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도 없고 명령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은 사람은요, 내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그래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55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60년인지 55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4살부터 사업했으면 지금 제가 81살이니까 한 65년 된 거고요. 뒤에 계신 분이 총괄 사장님이세요. 제 위에 어른이세요. 저는 저분이 저를 월급 주셔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분은 공채 7기세요. 저희 회사에 4만 6,700, 4만 6,830분 중에 단 한 명도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아들, 딸, 지인, 처갓집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31개 회사의 사장은 공채 사원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장될 수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단 한 명도 나하고 연관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총괄 사장님은 이거 불 들어오는 거 없죠? 가족 중에 누가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대충 들어왔다가 되게 다 쫓겨나요. 김영규 총괄 사장님께서는 공채 7기십니다. 공채 7기신데 이분이
저희 회사 31개 계열사를 총괄하시는 총괄 사장님이십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게 이게 작년 이게 2022년도 기준이어서 금년 2023년도 총계는 안 나왔는데 현재의 인원은 45,070분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도의 기준이고요. 24년도 들어서자마자 아직 그 총계는 안 나왔고요. 자본금은 같고 저거 매출기만 2022년도 금년은 2조 3,018억 정도 됐습니다.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예? 최대 매출? 최대 매출이라는 게 금년 매출이겠죠. 고객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냐? 697개 회사가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상황할 건데 이게 저희 회사 계열사들이 45,000분이 그 분포되어 있는 이 자료가 내가 급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작년 자료를 보내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저희 회사 계열사들 이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옌챙 그 중국에 있는 회사고 MTS 헝가리에 있고 MTS 폴란드가 있고 고배송 미국에 있고 조지아에 있고 창저우에 있고 우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968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러는데 68년도 설립인지 65년도 설립인지 60년도 설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2023년 여기 보시면 23년 그룹 연수원이 1월 1일부로 준공이 돼서 3구 INC의 3구 인하원으로 3구의 39기의 신입사원이 첫 번째 입소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 대한 사랑과 존중, 구성원의 행복, 그 다음에 삶의 가치와 영원히 담긴 업무의 몰입. 이건 뭐 보통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수없이 많은 뭐인데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사장이나 회장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분 안 계십니다. 고객사, 저희 회사는 고객사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고객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사업은 망하는 거죠. 뭐 고객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고객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계신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이 제일 위에 계셔서 저분들이 월급을 우리를 주시는 분들입니다. 왜 월급을 저분들이 주신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가 이거는 그 각 지역적으로 있는 거고 서울에 있는 사무실의 숫자 그러니까 각 그 서울에 있는 여기 사무실은 다 나와 있지 않고 각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외 법인들의 분포입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저희 회사 매출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출에 다운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2조 3천억 하면 우리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쯤 있는 걸로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6만 개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6만 개의 저희 회사가 2조 3천억을 했다. 2등이 한 2조쯤 하고 그렇게 되죠. 2조 없습니다. 그럼 1조 5천억 없습니다. 1조 없습니다. 한 4, 5천억 하는 회사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로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그냥 속된 말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이 회사들하고 매년 거래 액수가 몇 천억씩 다 하는 회사들입니다.
구멍가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멍가게 조금 더 설명,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물류 생산, F&B, FM 쪽까지 해서 부동산 회사부터 여러분 강남에 보노보노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남에 있는 보노보노라는 식당을 신세계가 하던 건데 저희 회사가 그 식당을 1월 1일부로 인수를 해서 내가 남의 집 식당에 변기를 청소하던 사람이 이제 식당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 진 인하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 역할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 적마다 그러세요. 저는 아무 결정도 못해요. 누가 와서 저한테 뭘 부탁을 해도 아무것도 제가 들어드린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제가 결제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회사에서 무슨 투자를 할 때 몇백억 이 투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오너인 내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럼 누가 결정? 맡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전 전혀 결제 안 합니다. 저 전표에 제 사인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몇백억을 쓰든 몇십억을 쓰든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될 일 안 하거든요. 한 가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보통 월급 받으시면 어떡하세요? 딱 부인이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시잖아요. 저는 집사람 여기 안 삽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안 살고 딸도 여기 안 살아요. 그러면 제 월급은 어디로 들어와요? 제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통장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뭐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내 통장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미국 사니까 안 되죠. 우리 비서실의 차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차장님이 내 월급이 제법 많아요? 왜? 회사가 30몇 개나 되는 데서 전부 제가 월급을 받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은 월급이죠. 전 여태까지 우리 서 차장님이 저한테 오신 지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통장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 얼마 냈는데 얼마나 많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가 돈이 많으니까 안 물어보지, 아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아니, 우리 서 차장님이, 아니, 그 명품 하나쯤 사면 좀 어때요? 그거 회사 돈 아니잖아요. 내 개인 돈이잖아요. 그죠? 내 개인 돈, 회사 축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지, 회사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장을 그 친구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친구는 그거 맡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비서무로 하는데 내가 부수적으로 얹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너 돈 얼마 썼으면 그 통장 좀 가져와봐. 잔고 얼마 있어? 아침 저녁 그러면 야, 이 새끼 네가 해라. 통장 던져버리고 안 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봐요. 단 서 차장이 그런 짓을 안 할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10원짜리 하나도 건들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맡겨놓고 단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통장을 볼 일이 없어요. 그게 누구는 내가 얘기하니까 진짜 미친놈이래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의심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요. 속으로 의심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들도 꽤 있던데. 나는 정말 혐오감 느낍니다. 믿으려면 진짜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안 믿으면 쓰지 말면 되잖아요. 그죠? 믿고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 뒤로 의심을 해? 그러면 왜 맡겨요? 근데 지가 죽기 살기 지가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형태로 됐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하고 빼갔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내가 연때까지 청소부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청소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 푼도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회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발전해서 이번에 3군 인하원에 300억을 들여서 연수원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연수원 질 때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딸이, 아빠 빚이 얼마, 300억 늘었겠네. 우리 기획실에서, 우린 1원짜리도 빚이 없어요. 라고. 연수원 지어진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뭘 잘했다고 하는 얘기 있나요? 없나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저희 구성원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쯤 더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들도 꽤 있고, 오토바이를 왜 탔고, 대학을 내가 왜 다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더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어서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례가 됐거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또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불편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받겠습니다.